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뚜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비 더 맞으면 안 되니까 차 갖고 오겠다던 현우가 우산을 들고 와서 혜인이에게 왜 이러고 있냐고 할 때부터 아 이거 현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김수현 배우가 그냥 미친 게 와 우산 씌워줄 때부터 전반적으로 표정이랑 목소리 톤이 평소 현우랑 다르더라고요. 묘하게 윤은성일 것 같긴 했는데 혜인이가 탄 차를 막아선 뒤쫓아오던 차에서 현우가 딱 내리고 차 창문에 윤은성 얼굴이 비쳤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윤은성 너무 싫어요. 전재주는 빌런이긴 해도 막 싫진 않았거든요. 근데 윤은성은 진짜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싫은 거예요. 납치라뇨. 그것도 혜인이 아픈 걸 이용해서 말이죠. 대학 시절부터 윤은성은 혜인을 수렁에서 꺼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혜인을 수렁에 밀어 넣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도와주던 사람이 윤은성이라 고마워했던 혜인도 자신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 윤은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윤은성에게 선을 그었죠.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내 필요를 증명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수렁에 밀어넣는 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혜인을 납치한 후 뒤쫓아오는 현우의 차를 따돌리기 위해 운전을 험하게 한 것도 현우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에요. 현우 차는 혜인이 탄 차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따라오는 느낌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혜인이 탄 차를 멈추게 하기 위해 현우는 혜인이 탄 차를 위협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차를 모래통에 박아 혜인의 차를 가로막는 선택을 했다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차에서 내린 현우가 혜인이가 탄 차로 다가와 혜인아 라고 외치는데 저 폭풍 오열. 와 진짜 이 홍배 커플 어떡하죠? 아무리 혜인이한테 현우밖에 없다지만 윤은성을 현우로 착각하다니. 혜인이도 인지능력을 상실하고 이젠 뭐가 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혜인은 지금은 고장난 드라이기로 머리 말려주는 만큼의 행복을 느끼고 나중에 더 나빠졌을 땐 현우가 자신 곁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내가 바라는 거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현우는 혜인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 곁에 있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댓글로 자기 욕을 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혜인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눈빛이 돌아버리는 현우잖아요. 혜인이가 기억소실, 언어장애, 감각능력 저하 이 세 가지를 다 겪은 후에 완치가 된다면 그 과정을 보는 동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혜인이 아파하는 거 보는 현우 모습을 보고 더 찢어질 것 같은데 이걸 어떡하죠? 하지만 현태의 멘토 모하마드 알리님께서 말씀하셨죠. 불가능? 그건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니 혜인이의 뇌종양 완치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혜인이와 현우 둘이서 뇌종양과 싸울 때도 백혈구 수치를 3천까지 올렸는데 이젠 용두리 식구, 퀸즈 식구 모두 힘을 합해서 혜인의 병을 치료하려고 애쓸 거잖아요. 그러니 백혈구 수치 4천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12의 예고를 보니 현우와 혜인이 둘이서 용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혜인이 이혼 후 현우가 혼자 지내던 오피스텔에서 현우와 단둘이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고 되어 있던데 싱글 침대보다 더 좁은 소파에서 현우와 혜인이가 딱 붙어서 안고 잠든 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행복하고 편안하면 백혈구 수치도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나비서의 원피스 할부가 끝나는 6개월 이내로 혜인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킨즈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한편 12회 예고에서는 현우의 누나 미선이 어떤 남자에게 드롭킥을 시전하고 용두리 카더라 통신 3인방이 미선이를 말리더라고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은 아마도 윤은성이 현우를 제거하기 위해 편성욱을 시켜서 보낸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미선이가 예전에 한 주먹 했었잖아요. 용두리의 낯선 사람 2명이 어슬렁거리며 백현우를 찾자 미선이가 아주 드롭킥으로 보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11회에서는 그동안 마음과는 다른 말을 내뱉던 혜인이 마음속에 꼭꼭 숨기고 있던 진심들을 현우에게 전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내압이 올라가 쓰러졌다가 깨어난 혜인은 현우에게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했다고 마음처럼 못해줘서 미안했고 우리 집을 혼자 나눴던 것도 잘못했다고 당신이 이혼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그간 숨겨왔던 마음들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도 못했는데 죽어버리면 당신이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를까봐 언제 죽을지 몰라서 미리 말한다고 말하는 혜인이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현우가 혜인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울고 술 만땅 마시고 막 길바닥에서 자고 아주 막 살 거라고 기도의 탈을 쓴 협박을 한 것도 귀여운데 슬프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시청자를 아주 눈물의 여왕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철이 부적 진짜 좀 용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나 기죽이는 부적 들고 있다가 그거 찢으니까 혜인이 바로 깨어나냐고요. 저 부적 같은 거 안 믿는데 부적 찍고 혜인이 백혈구 사천 찍어서 치료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한편 혜인의 시한부 소식을 알게 된 김선아는 내 마음이 지옥이라고 그걸 내 새끼한테 풀고 있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어린 혜인이 손을 내밀 때마다 한 번을 안 잡아줬던 걸 자책했습니다. 또한 분명 혜인이 자신에게도 큰일이 생겼다고 안 궁금하냐고 물었을 때 넌 큰일도 알아서 척척 해결하니까 안 궁금하다고 독한 말을 내뱉었던 것과 용두리에서 혜인이 쓰러졌을 때도 혜인을 걱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나 같은 엄마를 만나 스트레스 받아서 큰 병에 걸린 거라고 자책했죠. 근데 우리 혜인이 너무 착하지 않아요? 자책하는 엄마한테 아픈 거랑 잘못한 거랑 상관없다고 짜증을 내면서도 엄마를 먼저 안아주더라고요. 한편 혜인의 시한부 소식을 들은 다혜는 자나깨나 수철이 걱정이었는데요. 공황장애가 있는 수철이가 누나 소식을 듣고 아파할까봐 약을 못 먹을까봐 급하게 윤은성에게 전화했는데 윤은성 이것이 홍수철 죽여버린다고 막 짜증내고 이로써 다혜가 윤은성을 배신하고 수철이에게 도움이 될 행동을 하게 될 복선이 딱 잡혔더라고요. 거기다가 건우의 친부가 뉴욕에 나타나 다혜를 폭행하고 회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12회 예고에서 수철이가 다혜야라고 부르며 뛰어가는 걸 보면 다혜가 수철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 수철이 언젠가 내 사람들을 지켜야 할 때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싸움 잘하는 놈 딱 한 대만 때리기를 마스터하기 위해 1단계 아무것도 아닌 상대처럼 보이는 리액션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수철이가 건우 친부 한 대 딱 때려서 KO시키는 장면이 나올 것 같죠? 한편 홍만대가 의식을 차리긴 했는데 혈관성 치매로 이성적 판단이 불가하고 기억력에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홍만대의 치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홍만대가 가짜로 기억상실인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완전 반전이긴 한데 독극물에 묻어있던 장기판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눈빛을 보면 또 진짜로 기억을 잃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의사 말로는 2주 정도 지켜보자고 했으니까 2주 정도 있다가 코난을 드론에 홍만대가 신호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근데 코난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드론으로 퀸즈타운 내부를 감시하다니. 한편 무려 9천억 원에 달하는 홍만대의 비자금은 돈사탕 몇 단계를 거친 후 국내에 있었습니다. 현우가 이 사실을 밝히는 데는 퀸즈에서 오랜 세월 일했던 사람들과 혜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녹즙 아저씨와 직업이 비서인데 낯을 가려 갈 곳이 없다는 나비서의 도움이 컸죠. 또한 홍만대가 치매 증상을 보이자 완전히 모슬이편으로 돌아선 것 같던 그레이스가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퀸즈 갤러리 진관장이 경기도 외곽에 물류창고 5,000평을 빌렸다는 소식이었어요. 홍만대는 페이퍼 컴퍼니들을 이용해 돈 세탁을 하고 신인 작가들의 미술품을 비싸게 사고 다시 페이백을 해서 전부 현금으로 물류창고 안에 보관해 두었던 건데요. 일생이 페이크였던 그레이스가 수철이 말 못하게 하려고 중국말밖에 못한다고 선거했었는데 수철이가 고수 타령하고 황제 타령하는 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12회 예고를 보니 현우가 트러스트 스토리지의 사무실에서 백업한 자료들 사이에서 건물 도면을 찾았고 비자금이 있을 만한 위치를 퀸즈 식구들과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윤은성도 홍만대의 우편물을 보고 트러스트 스토리지 창고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죠. 10회 예고를 보니 비상금이 보관된 창고의 문을 누군가 여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작가님이 이제 좀 사이다를 주셔야 할 때가 됐다는 걸 아실 테니 현우가 먼저 비상금을 찾게 하겠죠. 홍만대가 비상금이 있는 장소에 비밀번호를 안 걸었을 리가 없잖아요. 전 왠지 정신 차린 홍만대가 코난의 드론에다가 비자금이 있는 장소의 비밀번호 힌트를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12회 예고에서 코난과 범자, 영송, 춘식이 드론 화면을 보다가 환호를 하고 영송이 범자를 껴안은 걸 보면 홍만대가 정신을 차리고 드론과 연락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눈물의 여왕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